11월 4일 화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국내 뉴스나 해외 뉴스가 그렇게 다룰 주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비트코인 투자 특집, 비트코인 투자 특집으로 이제 꾸며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침에 실방송에서 비트코인 투자 특집을 다룬 것은 제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국내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작심하고 이 비트코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예상 밖으로 가격이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죠. 폭락한 정도는 아니고 10만 불, 10만 7천 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 좀 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병호 TV 보고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투자는 최대 7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워낙 변동성이 큰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목 보시다시피 특히 이제 비대칭적 수익성, 비대칭적 배시라고 그렇게 하죠. 작은 투자 규모로 어마어마한 그런 큰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비대칭적 투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긴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대칭적 투자를, 특히 비트코인 투자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단기간에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되게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양한 그런 정보나 지식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귀한 것은 참고 견디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참아낼 수가 없으면은 그냥 정기 예금 들고 세상을 사는 거죠.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문제를 굉장히 깊숙하게 이렇게 들여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보면은 아우성 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렇게 폭락한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방송 이제 시작하기 전에 10만 5천 불 정도 이렇게 떨어질 뻔했네요. 지금 이제 10만 6천 불, 7천 불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상황이고, 지난 5일 상황을 그렇게 보면은 11만 불대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꺾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보낸 방송에 비트코인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한계가 없는 것 같다, 노 어퍼 리밋, 상한선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방송을 제가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 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비트코인 투자는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현존하는 자산군 가운데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이제 수익성이 높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뭐가 강한가 하니까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오르고 내리는 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10%를 넘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투자는 특히 비트코인에 관한 그런 투자는 개인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수익성이 높다고 하니까 그냥 달라들어서는
그 유지하지 못하고 대개 손해를 보고 이제 중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이제 오늘 여기 글을 남기신 분들을 보니까 여기 이제 윤문식이라는 분은 제 영상을 보고 이분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가 장기 투자라는 것을 10년 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격이 조금 더 내려오면은 다시 돈을 좀 투자할 것 같습니다. 8명이 찬성한 동의를 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인터뷰를 한다고 치고 저한테 마이크를 대고 공 박사님은 이 대충 몇 년 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건강해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이 되면은 제가 가졌던 미래에 대한 가설, 내가 가졌던 미래에 대한 서사, 내가 여러분들 가졌던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여러분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가졌던 내러티브, 이게 맞아떨어지는가를 검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여러분들 나이 들어간 사람이 무슨 기본적으로 무슨 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당대에 그걸 팔아 가지고 호화 유람선을 타고 여러분 여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각을 갖고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졌던 비전 그리고 서사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는가를 검증을 해보겠다. 다행히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 30년 40년 이렇게 살게 도와주면은 그 과정을 분명하게 이런 보고 정언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뭐 한 조금 오르면 그냥 팔아서 그냥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마음도 조급하고 하니까 여기 한 분이 잘 말씀하셨네요. 부동산 인포메이션. BTC는 기본이 최소한 5년 방석 깔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스페큘레이션 투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동산 인포메이션 님은 이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최소 5년인 거죠. 최소 5년. 저는 20년 30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당대에 찾았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죠. 이동규 님이 저는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장기 투자 시각을 갖고 비트코인 투자를 임하는 거죠. 이 부동산 인포메이션 님이 기관 등 큰 손들이 모두 비트코인을 자기 목표대로 다 채워야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목표대로 채우기 전까지 가격 상승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현재의 박스권에서 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의 일휘일비에서는 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차라리 예상 가능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나 미국의 기술주를 모은 섹터 ETF, FTC나 이런 걸 투자하면은 꾸준히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먹구름이 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옳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격 때문에 조바심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마운트 곡스. 지금의 BTC 가격은 에이스 침대처럼 포근합니다. 역사적 고점을 뚫고 당연히 조정을 받고 쉬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쏠려서 암호화폐 시장이 빠지는가 봅니다. 하지만 BTC는
완전 무결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주식이 사기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분식회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채굴 과정부터 부정이 많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사유를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보일 겁니다. 완전 무결 검증된 그런 상품입니다. 이렇게 이런 박 가수님 같은 경우는 내공이 있는 분인 거죠. 확고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개의치 않는 겁니다. 저는 공 박사님 방에 15,000이 깨지면 지옥을 맛보지 않을까. 15,000이 깨지면 또 어떻고 이런 10만이 깨지면 또 어떻습니까. 10만 깨지고 뭐 10만 5천이 깨지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긴 시각을 보게 되면.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이걸 한번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여기 부동산님이 병호가 비트코인을 극창하게 들어갔더니 물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병호란 용어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부동산님은 일단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내한테 뭐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금 한 5% 6% 빠진 걸 가지고 징징거리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투자를 안 해야 되지. 이 부동산님 같은 경우는 그냥 꼭 맞는 자산이 뭔고 하니까 예금 적금 들고 사는 겁니다. 예금 적금 들고 이렇게 5% 6% 빠졌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뭐 안달 복달 하면은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무리 그리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이렇게 이런 하대하는 표현을 쓰거나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돈을 받고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예전에 고래들의 물량 출회로 약간 흔들린 걸 가지고 그런 마인드라면 그냥 정기예금 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비트코인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비트코인 투자는 아주 특별한 투자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 조건도 까다로운 거죠. 장기 시각을 갖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속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윤문식님께서 땅 샀다 생각하고 깔고 계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게 어디 쉽습니까. 깔고 있으면 돈이 되는데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본질을 깨뚫고 있는 거죠. 어차피 오를 자산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차피 기다리면 오를 자산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기다리면 그냥 이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이 세상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윤문식님이 정확하게 이런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깔고 있으면 돈이 되는데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물리를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매수자들이 지금 매도 중입니다. 자유대한민국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입 시점이라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본인이 결정해서 이런 것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윤문식님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산 가운데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르는 자산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M21시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투자는 3년 이상 해야 됩니다. 구름님이 나는 7% 손실 봤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7%도 볼 수 있고 25%도 볼 수 있고 심지어 50% 70%까지 여러분들 원금이 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사고 조금 사면 여러분들 뭐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샀다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해서 들어가는 타이밍은 결정하고, 그러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많은 세상의 투자 가운데 가장 무난한 투자는 미국의 ETF 투자고, 그런 투자에 비해서 고수익을 여러분들 제공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는 소액 투자하고 그다음에 투자하면 최소 5년 10년 20년 정도를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인내력을 실험하는 그런 투자지 않습니까? 나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내 땅대에. 그 정도 이런 긴 시각을 갖고 투자하는 겁니다. 나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윤문식님 이야기가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어차피 갖고 있으면 오를 건데 뭘 그렇게 여러분들 투자하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들들 볶고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은 전부 다 투자 문제에 할애를 했습니다.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상, 투자 방향 이런 것은 정답은 없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AI 혁명을 위해서 고용 상황이 상당히 악화가 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도 대졸자 실업난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고용 환경이 계속 악화가 됩니다. 점선입니다. 그런데 S&P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매그니피센트 7 초대형 기술주 7개를 제외하면 미국은 경기 침체 상태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AI 시대는 일자리가 더 이상 S&P 500 지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자산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의 고용 환경이 많이 악화가 되는 거죠. 뭐 아마존, 메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대를 잘 읽고 AI 분야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수익률이 좋죠. 그런데 방어주, 경기 방어주인 소비재 기업들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번에 완전히 죽을 쓴 겁니다. 그래서 투자 방향, 투자 대상, 투자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역대 최고의 소비 심리 악화로 매출액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이제 클레퍼츠는 전형적인 그런 소비재 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클레프트 하인츠의 CEO는 회사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소비자 심리 중 하나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수십 년 만에 본 최악의 소비자 심리 중 하나다.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얼어붙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소비재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 참담한 성적표를 연말에 지게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 주가 빠진 거 보시기 바랍니다. 치폴레 주가 빠진 거 보시기 바랍니다. 웬디스 이런 주가 빠진 거. 그러니까 이 소비재 뭐 에너지재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기술재 제외하고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스타벅스는 연초 대비 11% 하락했고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강하겠습니까? 기술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40% 50% 정도 수익률을 누리는데 스타벅스에 투자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치폴레는 연초 대비 47%.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하면 이렇게 이러면 참담한 겁니다. 웬디스가 마이너스 48%, 스위트 그린이 올해 80%. 대부분 이제 소비재 산업을 다루는 거죠. 투자 방향을 참 잘 정하는 거가 여기 보시면은
치폴레 CEO는 지난주에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미국인들은 외식을 줄이고 있고 특히 25세 35세 사이 연령층이 그렇습니다. 실업률과 증가된 학자금 대출 상환 느려진 실질임금 성장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J세대는 다른 패스트푸드점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아예 외식을 자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재하고 기술주 사이에 이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나 반도체 ETF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굉장히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지난 60일 동안 주가 성적표를 보면 AI 주식이 소비재 주식보다 20% 이상을 능가한 거죠. 그래프 보시게 되면 참담하지 않습니까? AI 관련주 16%, 소비재 관련주 마이너스 5.5%, 극명하게 차이가 여러분들 지난 60일 동안 차이가 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뭐 그야말로 미국 정신은 기술주 전성시대입니다. 빅테크 전성시대. 빅테크 전성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시대 흐름을 읽고 투자 종목하고 여러분들 투자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의 합산가치가 2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S&P 500 시가총액의 35%를 차지했습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시대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정 시점에서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방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은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되는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고용 상황은 악화가 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그리고 이제 자산 가격이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챗GPT가 아주 멋진 그런 마지막으로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자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술주가 이제 독주를 하는 겁니다. 기술주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소개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도주가 바뀌는데 운송, 에너지, 원자재,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주가 여러분들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시장은 약 140년 만에 가장 분산이 낮은 상태입니다. 기술주가 계속 상승한다면은 주식시장에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AI 관련 투자가 경제 성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도 AI 관련주에 투자를 한 경우 대부분 ETF들이 그런 AI 관련주를 많이 담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수혜자 가운데 하나인 거죠.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1.6% 가운데 AI 관련 투자 특히 데이터 센터의 건축과 관련된 그런 투자가 기여도가 1%를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제 상황은 특히 초급 일자리를 찾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나쁩니다. AI 영향도 크겠죠. AI 붐이 시작되기 전에 한 젊은 사람들의 청년 실업자는 4% 미만이었는데 지금 이제 8.1% 정도 차지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큰 그림을 보면은 어제도 여러분 다뤘습니다마는 일 생산량하고 일 수요량 자료를 보게 되면 정부 섹터는 거의 지금이 없습니다. 정부 부분이 각 국가가 매입하는 게 규모가 클 거 아닙니까. 국가가 전략적 비축 물량으로 비트코인을 이런 모으게 되면은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분야와 암호화폐 분야에서 1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트럼프가 맹세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겠다. 이 유명한 방송이죠. CBS의 60분이라는 그런 방송이 그 내용을 트럼프 60분 인터뷰에서 중국에 맞서 미국의 암호화폐 리더십을 다짐하다. 제가 자주 강조했죠.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다.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관련 입법을 굉장히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고백을 보면 뭔가 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나 암호화폐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뭐 7% 빠졌다 8% 빠졌다가 여러분들 징징거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1등이 돼야겠습니다. 어디서 AI 분야에서도 1등이 돼야 되고 비트코인 분야에서도 1등이 돼야 되고 암호화폐 분야에서 1등이 돼야겠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구분하여 비트코인 앤드 크립토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거대한 산업이자 엄청난 수의 일자리에 연결하는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1위는 있지만 2위는 없는 이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두고 세계 1위의 주도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착하게 핵심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크립토라든지 비트코인 분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거기서 리더십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재 중국이 이 산업에 크게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득표를 위해 암호화폐 정책을 위선적으로 바꿨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암호화폐 지지 정책을 부각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뭐죠. 착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 여러분들 행하는 그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결의에 가득 찬 모습이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분야는 1위는 있지만 2위는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AIS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서도 압도적인 2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압도적인 2위를 유지하기 위해 뛰게 되면 또 중국도 따라갈 것이고 다른 나라도 다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르게 보게 되면 그냥 수요가 급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게 세상을 이런 큰 그림을 보고 확실하게 내가 진짜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하려가 내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는 뭐 특별히 딴 거 없고 공병호 TV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만 잘 소화하면 확실한 신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5년 10년 이렇게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 건 엄청난 재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만 신경 씁니다. 암호화폐가 존재할까요? 우리가 암호화폐 분야의 1위가 될까요? 암호화폐는 그런 면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옳았습니다. 암호화폐는 원하신다면 거대한 산업으로 밝혀졌고 저는 우리가 중국과 다른 모든 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이 지금 이 산업에 매우 크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 한다면 당신은 그 산업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은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일자리입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암호화폐 이름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공개적으로 긍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위해 암호화폐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다른 누군가가 암호화폐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중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1위는 있지만 2위는 없는 종류의 산업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큰 차이로 1위입니다. 저는 그 방식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AI 분야에서도 1위입니다. 저는 암호화폐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인터뷰를 딱 대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여러분들 CEO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후 수십 년을 앞두고 토커나이제이션 코인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가.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갖고 있기만 해도 이러면 아무 일 안 하고 갖고 있기만 해도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익을 내려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비트코인을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60대나 70대 80대 되신 분들 같으면 그냥 다음 세대 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쏙 편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 부의 이전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아무것도 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기 바이낸스 창업자인 CJ 창펑자오가 엊그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모두 다 나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에 사면 받고 난 다음에 그 전후에서 우리는 국가 간 경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매입하는 그 내용의 녹취록이 이거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국가 미국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보유고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채택은 이제 국가 간의 생존 경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홍콩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중국계 인물들이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장 부유한 나라가 저렴한 가격에 대량 선점할수록 후발 국가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격차가 심화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채택 경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많은 소규모 기계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더욱 뒤처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조합이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바이낸스 창업자 CJ 창펑자오의 발언, 블랙록의 여러분들 CEO인 레리 핑크의 발언이 전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폭증하는 것이, 특히 국가 수요가 폭증하는 것이. 그죠? 그렇게 이런 긴 시각을 보고 미국이 들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소규모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훨씬 더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각을 이 창펑자오 이야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는 그렇게 국가가 나서는 게 좋습니다만은 소매 투자자나 소규모 투자자들은 훨씬 더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비싸서 못 산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게임. 엔비디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될 건지, 테슬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거기는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BTC 비트코인 투자는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사놓고 그냥 세월이 가면 되는 겁니다. 할 일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관리나 잘하면 되는 거죠. 마음관리란 게 딴 게 아니고 그냥 계정 보면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음관리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최고 상품 투자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나온 내용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레리 핑크가 1952년생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후 수십 년간을 주도할 기회의 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레리 핑크라는 사람은 자기 회사의 내부 기밀을 공개한 겁니다.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코인화입니다. 코인 토커나이제이션. 그래서 릭 엘드만이라는 여러분들
자산 컨설턴트의 상당히 거물이 쓴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5년 이후에 2030년에 가장 각광받는 시장은 1등이 비트코인 시장 19조 달러, 2등이 암호화폐 시장 토커나이제이션 시장 15조 원, 로봇 시장 이름도 한 3천억 달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정부가 다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 나서 이러면 떠들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가장 화끈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향후 수십 년간 레리 핑크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토커나이제이션 암호화폐가 금융산업 전체를 바꾸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린 프로젝트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세계자산운용사의 CEO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 공개 선언하고 이것을 향후 수십 년간 회사의 다음 먹거리 기회 물결로 규정했다.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복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공한 정보를 할 때 그냥 신문에서 보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내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 놓쳐서 안 된다 이야기죠. 토커나이제이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본인들이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를 우리가 놓쳐서 안 되죠. 그러면은 도대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토커나이제이션이니 비트코인이니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인류가 발명한 기술 가운데 최고의 기술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런 레리 핑크 회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만든 사토시의 화이트 페이퍼 백서의 첫 페이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그렇게 해보기를 권합니다. 며칠 전에 소개했죠. 백서는 단 하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없었던 최대의 난제가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모두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중 지출 문제입니다. 더블 스펜딩. 디지털 화폐는 카피가 이런 가능하기 때문에 2번, 3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중 지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드사가 있고 은행들이 있는 겁니다. 이 지출이 정당하다는 것을 오케이 사인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탈중앙화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한 겁니까? 비트코인이 해결해 준 겁니다. 이중 지출 문제. 쉽게 이야기하면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치명적 약점인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비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마스터카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은행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당신은 제3자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P2P 개인과 개인이 결제와 이런 송금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이중 지출 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비트코인 여러분들 개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가 발견한 기술 가운데 최고의 기술이다. 디지털 화폐의 최대 난제인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중 탈중앙화가 가능하도록 은행이 필요 없고 비자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중 지출 문제입니다.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자가 있었고 마스터카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중 지출 문제는 디지털 화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2번, 3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들어가서 이런 검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가 이런 들어가서 검증을 해 주고 마스터카드가 검증을 해 주고 그다음 1%에서 5%까지 수수료를 받아온 겁니다. 복사를 해가 이런 2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라는 중앙 게이트 키프가 문지기가 필요하고 비자 카드가 필요하고 마스터카드가 필요한 겁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은행에 연락해서 내 계좌에서 이 금액을 빼고 상대방 계좌에 넣어주세요 요청합니다. 은행은 장부를 관리하며 내가 이 돈을 이미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고
장부에서 해당 금액을 삭제해 줍니다. 은행이라는 중앙기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탈중앙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비트코인 여러분들 테이프 커팅을 한 겁니다. 탈중앙화가 가능하도록 누가 여러분들 확인 안 해 주더라도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장부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개발한 사람은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 없이도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모두가 접근 가능한 공개된 장부를 만들고 이 장부의 사본을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 보관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이 거래를 받습니다. 이 거래가 유효한지 합의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엔 A 분야에서 누가 얼마를 샀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래는 블록에 담기고 이 블록은 이전 블록과 암호학적으로 연결돼 절대 위조 변조할 수가 없고 네트워크는 가장 긴 블록체인만을 진짜로 인정하고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마스터카드와 같은 제3자의 신뢰기관 없이도 탈중앙화된 모든 여러분들 거래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잭 도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존 금융 시스템을 결국은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잭 도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트위터를 만든 창업자죠. 비트코인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큰 은행들을 다 없앨 겁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건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아이디어는 그렇다는 거죠. 없앨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흡수하겠죠. 흡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을 보면은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핵심은 은행이나 비자나 마스터카드 게이트키퍼 없이 돈을 전송하는 P2P, 피어 투 피어 전자현금을 창조하며 P2P 개념이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화이트 페이퍼 백서에 이름 가장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P2P 전자현금을 창조하여 인터넷의 고유 통화 및 공개 프로토콜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아 생태계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중간 단계고 궁극적으로는 광범하게 P2P 결제 수단으로 수용돼야 될 것입니다. 잭 도시는 중앙화된 중개자에게 화폐 전송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현재 금융 시스템은 화폐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앞으로 탈중앙화된 그런 화폐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할 겁니다. 현실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고 애로점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업계의 그런 몫을 상당 부분 흡수를 안 하겠습니까?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창립 목적은 게이트키퍼가 없는 P2P 전자현금입니다. 디지털 금서사는 광범위한 수용을 위한 중요한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나 뭐 디지털 금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비자나 마스터카드 혹은 은행에 의존할 필요 없이 어떻게 돈을 전송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 이중 지불이 없다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혁신이었습니다. 혁신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가격이 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비트코인 비판하시는 분도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그분들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가장 성실한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인 조 버넷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트코인의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이 있습니다. 1년차 57%, 2년차 77%, 3년차 76%, 4년차 15%. 물론 이런 것이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것이나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기록해 온 거지 않습니까?
BTC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익성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비트코인 자체가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미래는 가봐야 되는 거죠. 미래는 가봐야 되는데 뭐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잔 홉킨스 대학의 경제학과의 스티브 한크라는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본질적 가치가 전혀 없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잘못된 거다. 잔 홉킨스의 응용경제학 분야를 공부하신 분은 스티브 한크 교수는 비트코인은 근본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투기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헤지펀드로 아주 큰 부를 일궜던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선트가 비트코인 여러분들 생일날인 10월 31일 날 비트코인은 계속 오퍼레이션이 되고 대단히 탄력성이 크고 비트코인 여러분들 없어지는 일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투자를 안 하겠죠. 뭐. 그죠? 예. 금은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그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철두철미하게 옹호하는 앤소니 폼플리아노 기업가는 뭐 당신이 그러면 투자 안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프레드 크루거라는 그런 또 천재는 아니 그러면 금은 본질적인 가치가 있냐 그냥 노란 금속 덩어리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무튼 간에 여기 이제 요즘에 이렇게 미국의 주택 중위값을 비트코인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막 내려간 거 똑같은 거죠. 2015년에는 1314개 정도를 집을 팔면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8개밖에 못 사니까 집 가격은 서서히 증가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을 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폭등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최유라는 님이 이런 잔 홉킨스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문을 썼네요. 아니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있잖냐. 사기치지 않지 않냐. 건전성이 있고. 비트코인이 창업자라서 뭐 물량을 뭐 독점하는 그런 게 없이 투명하지 않냐. 수학적으로 다 검증된 거고. 이렇게 이러면 이게 가치가 아니고 뭐냐. 법정 화폐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투명한 거죠.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고 휴대하기 쉽고 분할 가능하고 그게 금에 비할 수 없을 게만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냐 그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커뮤니티를 가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아주 잘 무장된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이분도 닥터 줄리안 호프라는 분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노롱건 인베스먼트 더 이상 투자가 아니고 그냥 카지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옹호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아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본질적 가치를 신용도 창조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최고의 자산이고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꼭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천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보다 쉬운 투자가 어딨냐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 가면 가격이 오르는 그런 여러분들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격도 이러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 정도 보니까 여기 7% 8% 투자 세계에서 7% 8% 빠지는 거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IBIT가 언제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법이 여러분들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블랙록에서 만든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스팟 ETF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고 미국 가운데서는 IBIT를 파니까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은 IBIT를 팔면은 장기 보유나 단기 보유에 따라서 아마 세율이 20%나 15% 그래 적용이 될 겁니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 자본소득을 매기죠. 캐피탈 게인을. 여기 퓨버터 26637님은 좋게 말하면 비대칭 투자고 솔직히 말하면 도박입니다. 몇 천만 원 날려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라스베가스에 한번 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를 보면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냥 비트코인 투자가 그냥 카지노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카지노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통념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월스트리트의 이런 금융 전문가들도 95%가 지금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든 간에 겸손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지하게 그 문제가 본질이 뭔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좀 말이 삐딱합니까? 좋게 말하면 비대칭 투자고 솔직히 말하면 도박이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가 이만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건방을 떠는 겁니다. 건방을 떨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저라면 절대 이런 글을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이 다 남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비트코인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이제 필요한 거죠. 법정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럼 뭐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의 자산을 보존할 수 있냐. 금, 은, 뭐 좋은 거죠 다. 그중에 한 가지로 나온 거다. 그럼 당연히 인간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한 일주일 보고도 인간에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인간이 만든 큰 도박장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태어나서 실물 경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여러분들 삐딱한 이야기입니까? 도박처럼 보이는 겁니다. 도박처럼. 그러니까 도박처럼 생각이 드니까 또 입장을 안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똑똑하니까. 애플망고 님이 논리도 없고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지식은 전무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은 더더욱 무지합니다. 대건 근거도 없이 의견에 대한 무지성 비난뿐인데 뭐가 다릅니까? 도박이 왜 도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뭔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주식 부동산 돈 전부 빼내서 비트코인으로 가면은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비트코인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망하겠소. 이런 이야기 또 엄청 삐딱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하고
어떤 사람 배당주 투자하고 어떤 사람 기술주 투자하고 어떤 사람 반도체 주식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일부를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전부 돈을 빼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보면은 방송을 해도 진위를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 연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코인도 0.5개 갖고 있고 ETF 주식도 모두 다 올라서 내 나이 60 중반에 가슴이 떨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떨린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채널을 처음 듣고 비트코인을 조금 매수하고 반도체 주식인 SMH를 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MSTR 살 돈이 없어서 260불이 깨지는 걸 보면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아주 싸진 거죠. 긴 안목을 갖고 조금씩 분할 매집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제 친구는 서울대 경제과 출신에 변호사를 하는데 학부 때 전공 교수가 학생들에게 여기 주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내 수업 듣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도박 같은 걸 하는 걸 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서울대나 심지어 경제학과 교수가 주식에 대한 평가를 도박으로 보니까 한심합니다. 그 친구는 정말 나이 50이 돼도 주식을 죄악시하고 거들떠도 안 봅니다. 선거 문제조차 비웃으며 사전선거 열심히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엘리트들이 이 모양입니다. 박사님 말씀 중에 변호사들이 변하기 힘들다면 말씀하셔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년간 여러분 선거 문제를 이야기해도 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공병호 TV에서 하는 이런 방송은 많은 경우가 숫자를 가지고 이런 증거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보시면은 자, 뭐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는 뭐 큰 차이가 나겠죠. 세월이 흘러서 한 5년 10년 정도 가면은 가진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 사이 격차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오랜 세월을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그러나 뭐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들이 많죠. 그 분야를 파고들면은 어마어마한 게 보이는 거니까. 여기 이 양반이 2020년 8월 달에 자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비트코인 재무관리회사로 수익 모델을 재정비한 거지 않습니까? 아마 아트라스 소사이어티의 무슨 뭐 만찬 기부 만찬 같은 데 참여해 가지고 연설한 부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결론은 뭔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깨우치게 될 거라는 거죠. 뭘 깨우치게 됐느냐. 우리가 그 좋은 자산을 투자하는 기회를 놓쳤구나. 그거를 깨우치게 될 거라는 그런 육성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여러분들 만찬사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런 최고의 자산이자 기술이자 화폐이자 상품인 비트코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런 상품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하는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로 여러분들 탈바꿈할 때 2020년 8월입니다. 그때 마이클 세일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야 이거는 부자들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모두 다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자 상품으로라고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부자들의 여러분들 고민이 뭡니까?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거죠. 좀 가난한 사람들 해외에서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할 때 무슨 문제죠? 수수료가 비싸니까 송금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현저하게 낮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의 문제나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투자를 개시한 거지 않습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 기술을 수용함으로써가 아니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부분을 뼈아프게 평생 동안 후회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은 부자들의 문제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자 상품이자 화폐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팅을 한 거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회사를 그렇게 해서 좀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하게 설계된 강철 다리에 비유하며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투자는 세상 사람들이 비판 속에서도 그 안정성을 대중에게 증명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현재 사람들이 비트코인 기술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기술을 외면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 수용했을 때에 위험보다 더 큰 두려움을 초래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우리말로 하면 당신들 시간 지나면 억수로 후회할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만찬장에서 아주 정색을 해서 이런 이야기하네요. 평소에서는 이렇게 이런 나비 넥타이 맨 적이 본 적이 없는데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다른 공개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대중의 비판과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현대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하게 설계된 재료이자 무너지지 않을 강철 다리에 비유하면서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즐겨 사용하는 컨빅션 인베스팅을 한 겁니다. 확신 있는 투자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규모 투자는 마치 다리를 짚고 한가운데 쓰거나 비행기를 만들고 조종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대중에게 증명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세일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고정관념이 강하죠. 사람들이. 기업의 선도적인 행동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수용하지 않고 뒤처지는 것이 비트코인을 수용했을 때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이 마이클 세일러가 21가지 비트코인을 정의한 내용들 어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분들 정말 멋진 표현이죠.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데올로기고 프로토콜이고 에셋이고 네트워크이고 그리고 여러분 인매큘레이터 결점이 없는 것이고 윤리적이고 상품이고 디지털 상품이고 디지털 희소성이고 디지털 골드고 디지털 머니고 완벽한 머니고
합법적인 것이고 기업적인 것이고 글로벌한 것이고 불멸의 것이고 에너지고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이고 디지털 에코노미 시스템이고 디지털 디펜스 시스템이고 떠오르는 이머징 스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좀 해야지 그냥 비트코인 투자가 그냥 도박이고 카지노고 무슨 라스베가스 카지노고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한번 그래서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기술이고 최고의 해결책이고 최고의 상품이고 최고의 네트워크이고 최고의 화폐인 거죠. 그죠? 그러면 빅테크 투자를 며칠 전에 한 분께서 이제 갖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일부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죽을 쓰고 테슬라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쓰라리거든요. 사람은 상실된 것에 대한 그런 고통이 더 크지 않습니까?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다른 것을 샀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굉장히 강하죠. 어제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부분을 2분 정도를 마이클 세일리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그 영상 속에 도표가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현재 글로벌 시장의 자산 규모가 900조인데 900조 가운데 비트코인이 지금 2조 상당이니까 0.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조만간에 금을 넘었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죠. 빅테크 중에서 이런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탄탄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지 않습니까? 2020년 이후에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이 62%, 그다음 매그니피센트가 28%,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8%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역사적 기록인 거죠. 물론 뭐 역사란 것이 반복이 되지는 않지만 이게 보시게 되면은 매그니피센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섹터의 ETF보다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이게 대부분 다 성숙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숫자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10년간 자산 수익률을 비교하게 되면은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하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10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 가장 탄탄하고 우량 기업이지만 비트코인이 10배 정도 자산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보시면은 기준점을 S&P 500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숫자인 겁니다. 숫자. 그 지난 16년간 가장 여러분들 큰 수익률을 높인 이 자산을 자기 투자 목록에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일은 이야기 아닌 거죠. 제가 뭐 다 투자라는 이야기 아니고 한 10%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S&P 500을 기준점 0으로 잡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4% 정도입니다. S&P 500보다 4% 더 성장했다는 거죠. 매그니피센트가 14%.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가 선전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48%인 겁니다. 금하면 금은 이런 마이너스 8%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다 뭐 헛소리다 이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숫자를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거죠. 자산 수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0년 8월 달에 마이클 세일러가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재무관리회사로 변신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성장률입니다. MSTR은 3045배 이름 성장했고 테슬라는 252배
성장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수익 측면에서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3045, 엔비디아가 1112%, 테슬라가 252%, 알파벳이 128%, 메타가 116%, 특히 2020년 이후에 아마존이 굉장히 죽을 썼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큰 손들이 거의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간 채택률이 13.3%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직도 아주 극소수가 매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작 여러분들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된 기관들의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가도 한 10개 국가밖에 안 산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지. 고작 해야 이런 기관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액수가 264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2640억 달러. 국가는 10개 국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시작도 안 됐다는 겁니다. 시작도.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반드시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야 된다. 이 분야의 가장 열혈한 옹호자인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과거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 등 빅테크 주식에 초기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빅테크 주식도 지금의 비트코인만큼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전부 다 투자라는 게 아니고 미국의 기술주도 투자하고 미국 기술주 ETF를 투자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치? 그 이야기인 겁니다. 수익성이 게임이 안 되니까 앤서니 폼플리아노, 대단히 여러분들 이 업계에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트코인 외에도 기술주와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지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빅테크 기업 주식은 한 기업의 성공에 의존하지만 비트코인은 글로벌하게 부산 네트워크 성공에 기반됩니다. 위험한 게 아닌 거죠. 테슬라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죠. 테슬라의 성과는 일론 머스크라는 지도자에게 크게 달려있지만 비트코인은 지도자에 달려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네트워크에 뒷받침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선입견은 변동성하고 위험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와 앤서니 폼플리아노 같은 인물들은 빅테크 주식이 보여주는 놀라운 성장률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가치를 저장하고 가치를 정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빅테크 주식보다 더 우월하고 장기적인 수익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잭 말러스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확산시키는. 잭 말러스는 마이클 세일러 같은 맥락에서 빅테크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우월하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주식이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결국 한 기업의 성공과 경영진에 의존하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수학과 암호학과 분석 네트워크에 의해 통제되고 어떤 주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자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일부를 편입하겠죠. 그죠? 일부를. 그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테슬라 같은 일부 빅테크 주식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시장이 성숙하고 기관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변동성이 낮아져서 결국은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투자 내러티브 서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빅테크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서사를 갖고 있으면
빅테크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여기 해피데이님께서 저는 IBIT하고 SMH에 50으로 투자 중입니다. 잘하시네요. 그러면 IBIT는 비트코인 투자고 SMH는 AI 투자니까 50대 50으로 그렇게 하셨네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편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년 동안 68% 성장한 겁니다. 10년 동안 55%. 이런 성장을 앞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가능하지만.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의 반에크그룹이 운영한 SMH ETF가 5년 동안 38.6%, 그다음에 27.8%. 그다음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50에서 60%, 40에서 50%.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전부 다 성숙한 기업들인 거죠. 그러나 언론들이 매일 크게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홀딱 다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언론들한테 다 홀딱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기업 이야기가 뭐 거의 지면을 다 채우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어떻고 알파벳이 어떻고 메타가 어떻고 아마존이 어떻고, 그러나 실상 까보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의 ETF 투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은 겁니다. 그러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성숙한 기업들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입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걸 이런 보시면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수익률이 높은데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좋은 기회,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보는데 지금 세대가 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16년 전부터는 16년 전에 뭐 투자하는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확신이 안 드니까. 저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서야 그다음에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 안 하면 7% 떨어지면 그냥 고민하고 8% 떨어지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증거지 않습니까. 증거. 증거를 봐라. 증거를 보게 되면은 장기 투자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자산이다. 이 자산을 이런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냐 이야기죠. 그렇게 저는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각은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하려고 팔 겁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더 확실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미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울여 보죠. 저는 최소한 3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매년. 향후 20년간 매년 30%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제 판단은 반도체 ETF하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AI 혁명이 10년 이상은 갈 거니까 반도체 섹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서사인 겁니다. 서사. 투자에 대한 서사. 내가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반도체 없이는 AI가 될 수가 없으니까. 반도체 없는 미래는 없다는 거죠. 당신들 봐라 이야기. 반도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AMD 삼성전자에 몰빵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 이야기죠. SMH 투자하면은 가장 좋은 26개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투자하는 거니까 분산돼가 여러분들 한 기업이 좀 이상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인터뷰를 했네. 인터뷰. 예. 마이클 세일러 The Bitcoin Treasury Endgame입니다. 엔드게임. 예. 가장 최근 인터뷰입니다. 최근 인터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인터뷰를 여러 부분을 해부를 해가 여러분 함께 재해석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세일러의 짧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보내드렸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갖고 있는 그런 비전과 통찰력 전무를 다 파악하는 것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이클 세일러의 The Bitcoin Treasury Endgame에서 나오는 부분 가운데서 예, 가격 전망 부분만 여러분들 뽑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가격 전망을 엊그제 한 겁니다. 엊그제 마이클 세일러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 한 2시간 가까운 여러분 인터뷰인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21년간 연평균 29%씩 상승해서 21년 후에 2046년에 개당 2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29%는 위험이 없는 금리로 간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놓고 가만히 있어도 벌 수 있는 것이 29%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은 29% 더하기 알파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속한 투자자가 고려하는 모든 다른 투자 아이디어는 최소 29% 수익률을 기본으로 넘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실 때 29% 이상 여러분 벌 수 있으면 그게 투자해라 이야기죠. 벌 수 없으면은 비트코인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험이 없는 금리라는 것은 비트코인 사면은 연평균 29% 보장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뭐 대단한 회사에 투자하겠다. 그럼 29% 플러스 알파 되면 투자해라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면 어디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비트코인 사든지 SMH 사든지 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사가지고 가만히 이러면 깔고 앉아 있거나 그런데 그보다 더 수익을 주는 데가 있으면은 얼마? 29% 플러스 알파 되면 그때 다른 데 투자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 예상 가치 및 위험 회피 수익률.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향후 21년 동안 연평균 29%한 놀라운 속도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냥 사가지고 깔고 앉아 있으면은 매년 29%씩 벌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어제 샀는데 뭡니까 오늘 8% 까졌다. 에? 공박사님 말씀 듣고 제가 샀는데 7% 빠졌습니다. 얼마나 이런 바보 같은 짓인 겁니까?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죠. 그냥 사가지고 예? 그냥 가만 깔고 앉아 있으라. 그럼 29% 번다는 겁니다. 29% 매년 29% 복리로. 21년 후에는 1946년에는 비트코인당 2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위험 없는 금리의 재정이 그런 비트코인이 매년 연간 상승률이 29%를 위험이 없는 금리 더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파격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29%씩 벌어준다는 겁니다. Do nothing. 예? 그냥 건강만 잘 챙기고 1946년까지 2046년까지 그냥 잘 다니라. 야, 고통사고 같은 거 피하고. 그런데 그걸 뭐 가지고 좀 더 불려보겠습니다. 그럼 29% 플러스 알파는 투자처가 있으면 그게 투자해라 이야기죠. 비트코인 사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서 한 분께서 제가 공박사님 SMH에 반도체 섹다고 얼마나 이런 똑똑합니까? SMH를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30% 정도의 투자를 한 겁니다. 30%. 그 주식의 이름 SMH, 예? 삼성전자에 왜 투자하느냐. SMH 투자해야지. SMH 26개 기업에 투자해 놓으면 뭡니까. 발 뻗고 잘 건데 삼성전자에 투자해 놓으면 삼성전자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될지 노심초사 왜 해야 되냐 이야기죠.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면 30%는 벌 건데 한 10년 정도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비트코인 투자하고 이런 반도체 투자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투자한 거죠. 미국 주식 SMHX, SMHX는 정확하게 SMH 반도체 섹터 투자에 비해서 1%에서 2%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강조했지 않습니까. SMHX는 가격이 30불 수준이니까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사서 모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글을 팔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투자했는데 공 박사님 말씀을 듣고 투자했는데 주가가 여러분들 한 9% 빠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징징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만 기다리고 있어라. 매년 컴파운드 복리로 29% 여러분들 내가 개런티는 안 하지만 29%가 최소입니다. 29%가 최소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29%를 왜 이야기했냐. 가장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보수적으로. 29% 넘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계정도 볼 필요 없고 그냥 비트코인 사고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그걸 봅니까. 본다고 해서 뭐 올라갈 것도 아니고. 이는 비트코인에 가만히 투자하는 것이 깔고 앉아만 있으면 여러분들 올라가는데 그 이야기인 겁니다. 비트코인을 위험 없는 금리로 설정함으로써 다른 어떤 투자처나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최소한 29% 이상 수익을 제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험 프리미엄과 관리상의 복잡함에 대한 보상까지 제공해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숫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비트코인 투자 안 하고 이런 가치 있는 투자가 SMH밖에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플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구글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아마존을 왜 팔았냐 이야기죠. 구글을 왜 팔았냐.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팔았냐. 애플을 왜 팔았냐. 수익이 안 나온답니까 게임이.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29%를 여러분들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군이 없는 겁니다. 29%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게 SMH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MH는 비트코인하고 이런 같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술주는 그러니까 한쪽은 오르면 한쪽은 내릴 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이란 자산군하고 이런 기술주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죠. 상관관계가 낮으니까 투자처로 좋지 않습니까. 캐시 우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기술주나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술주와 반도체 주식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자산군을 찾을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멋집니까.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하잖아요. 숫자로. 뭐 그냥 카지노입니다. 도박입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숫자로 보자는 이야기. 숫자로 보면은 그러면은 보시죠. 그럼 돈이 앞으로 얼마나 불어나겠냐. 지금 비트코인을 한 개 사면은 11만 달러입니다. 11만 달러. 5년 후에는 39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10년 후에 2035년은 139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20년 후에 2045년이 되면 1582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21년 후에 2046년에는 204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30년 후에 2055년이면 21% 성장하니까 21년까지는 29% 성장하고 그 이후는 좀 성장률이 떨어져서 21%니까 비트코인 한 개가 여러분들 1억 1440만 달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 박사님도 맛이 좀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맛이 갔다고 이야기도 관계없습니다. 예. 계산을 하면은 복리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분께서 저는 팔란티어, 엔비디아, 뉴스케일 파워 등 전부 팔고 반도체 ETF하고 비트코인을 조금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 알게 되면 전부 다 그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 보시죠. 내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투자하지 몰라서 애플 주식을 가지는 겁니다. 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점점 기술주를 대체하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수작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돈이 얼마나 불었냐. 지금 1비트코인을 갖게 되면은 10년 후에 139만 불이 되는 겁니다. 20년 후에 1582만 불이 되는 겁니다. 30년 후에 1억 144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그냥 당대에 쓰고 가는 투자가 아닙니다. 세대 간 부를 이전하는 투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10%입니다.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릭 엘드만은 미국의 은퇴자들에게 최소 10% 중간 25% 공격적으로 40%가 여러분들 조언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강한 조언이고 저는 공식적으로 10%입니다. 10%.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명쾌하게 나옵니까? 그냥 계산으로 그냥 딱 나오는 겁니다. 작업이. 마이클 세일러의 2100만 달러 목표치에 근접하고 지금부터 21년 후입니다. 2046년 원금 11만 달러는 약 185.5배 증가합니다. 30년 후에는 원금 대비 1000배 이상 증가해서 1억 144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엘릭 트럼프가 0.1만 가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0.1만. 여러분이 0.1 비트코인만 가지시더라도 상당한 부가 될 겁니다. 포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00배 수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100배 20년 정도면 100배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빅테크 투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참조할 수가 있죠. 결론은 여러분 뭔가 하니까 대중들이 이미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높은 기대 수익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세상의 대다수가 저 투자는 상당히 괜찮은 투자다. 애플 투자는 상당히 안전하고 괜찮은 투자다. 그러면은 그냥 18%나 이 정도 20% 투자가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는 무난한 투자다. 그렇게 하면 그냥 17% 20% 정도 나오는 겁니다. 연. 그것도 높은 수치인 거죠. 수십 배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수십 배는. 그럼 100배 수익은 어떻게 나오냐 이 보시죠. 이 인터뷰 내용이 마이클 세일러가 엔드게임에서 한 인터뷰 내용 그 부분만 뽑은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금융계의 대다수가 아직도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인 겁니다. 모두가 금융계의 대다수가 동의하게 되면은 10배에서 100배의 혁신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싼 거고 100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 기간 중에 아마존이 모두가 동의한 좋은 투자였지만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보게 되면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가장 투자 수익률이 낮은 투자였습니다. 대중의 합의가 이미 가치가 반영된 투자를 의미한다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가 무난하다, 애플 투자가 무난하다, 메타 투자가 무난하다, 구글 투자가 무난하다, 아마존 투자가 무난하다, 테슬라 주식 투자가 무난하다. 대충 대중이 여러분 합의하게 되면은 100배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100배이는 게. 그게 마이클 세일리의 빅테크에 대한 투자관입니다. 혁신적 수익은 대중의 동기가 없을 때 발생한다 이야기죠. 마이클 세일리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금융계 의사결정권자의 95%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로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레리 핑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직업인으로서 세계 1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을 높게 평가한 1952년생인데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준 겁니다. 95%가 여러분 지금도 비트코인은 뭡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타임이 있는 겁니다. 좀 지나서 다 알게 되면은 그때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100배 수익의 조건. 대중의 무지나 반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을 10배에서 100배까지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면 큰 수익은 없습니다.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미국 주식증권사는 미국에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있죠. 찰스 스왑하고 피델리티가 있는데 찰스 스왑이 조금 이렇게 화면 구성이라는 것이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찰스 스왑을 하시면 좋겠네요. 찰스 스왑. 피델리티는 조금 불편하다는 평가가 많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00배 수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중의 무지나 반대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10배에서 100배까지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여러분들 최종 의사결정자의 95%가 아직도 비트코인이 쓸모없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10만 원대 10만 불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죠. 사람들이 깨어나는 속도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금융계 의사결정가의 95%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쓸모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특정 분야에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대중의 합의가 최악의 투자를 만든 사례가 아마존입니다. 2020년 락다운 기간 동안 아마존을 사야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의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5년간 최악의 투자 중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좋은 투자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이미 가치가 가격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정말 올해도 여러분들 아마존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시켰죠. 가격이 거의 안 올랐으니까. 그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녹취입니다. 저는 금융계 의사결정권자가 95%가 여전히 디지털 에너지, 디지털 자본, 디지털 화폐 개념을 진정으로 수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을 10배에서 100배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모두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생일대의 기회인 같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일생일대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향후 30년간 계속 29%의 복리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시죠. 저는 아시다시피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향후 21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21년 안에 비트코인이 2046년도에 지금부터 21년 2100만 달러에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로는 성장률이 29%에서 21%씩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준금리가 29%입니다. 29% 더 많이 나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깔아뭉개고 앉아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고려하는 모든 투자는 29% 이상의 수익률을 거둬야 되는 겁니다. 29%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지는 투자는 오케이. 이게 이런 누구 이야기죠?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입니다. 29%를 넘어서는 투자가 지금 현존한 투자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섹터 투자입니다. SMH하고 SMHX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10년 이후에도 30% 성장하겠냐?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시장이 뭐 성숙했기 때문에 15%나 19%나 20% 이렇게 떨어지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인터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더라 통념을 깨는 사람들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일 언론에서 뭐죠 보도가 애플이 주가가 어떻다 구글이 어떻다 아마존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브랜드를 사는 겁니다. 브랜드를 계속 사는 거죠. 그럼 빅테크하고 이런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투자와 빅테크 투자입니다. 이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더 나은 돈입니다. 기업은 실패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질적 가치, 인플레이션 방어, 희소성, 장기적 목표 딱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빅테크 주식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올인하자는 것은 아니고 빅테크 주식은 주로 ETF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 거죠. 주로 기술주 ETF인 FTC나 XLK나 이런 걸 통해 이런 가져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맥시멈 10%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엔비디아에 열광하죠. 그런 성장이 여러분 어떻게 30년 이상 계속되겠습니까? 30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개별 주식을 가지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SMH 같이 여러분들 26개의 고성과 반도체 기업들을 모은 ETF에 그냥 0.35% 수수료 주고 가질 가능성이 높죠. 다음 이런 빅테크의 비트코인을 성장 잠재력하고 이런 위험인식 역설을 가지고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장 잠재력 및 위험인식의 역설 논리. 빅테크의 성공이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기 어렵고 비트코인은 대중의 오해 덕분에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수익의 원천은 대중의 무지입니다. 대부분이 잘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회의적으로 보고 그래서 저평가인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면 최악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절호의 기회인 거죠.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 비트코인은 그냥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29%를 버는 겁니다. 매년. 엄청나게 게으른 투자입니다. 뭐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여러분들 매 분기마다 여러분 성과 발표를 보고 뭐 가슴 조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했는데 위험 없는 금리. 비트코인 보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29%를 버는 겁니다.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어떤 투자 기회를 잡으면 29%를 넘지 못하는 다른 투자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 가혹한 이야기인데 그럼 중소형주는 어떻게 삽니까? 중소형주는 어렵겠죠.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겠죠. 그래서 투자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게으른 투자한 겁니다. 돈 가지고 사고 그냥 가만히 한 10년간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올라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예상 연평균 성장률은 29%입니다. 그게 기준점입니다. 여러분이 빅테크 개별 기업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런 투자하기로 결정하려면 29% 플러스 알파가 될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애플에 투자하려면 29%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애플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만족하는 빅테크 기업은 엔비디아 빼고는 현재로서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위대한 진실을 모르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월가의 여러분들 95%의 경영자들조차도 비트코인을 뭡니까? 이상한 상품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싼 겁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AI 시대는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데 비트코인은 부자가 되는 쪽의 자산입니다. AI가 가속화되는 경제적 양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를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초급 일자리가 계속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같은 논리는 지금의 빅테크는 2020년에 아마존처럼 이미 모두가 아는 성공 스토리고 비트코인은 아직 95%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저평가된 100배 성장 기회라는 명확한 대립구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딱 보면 29% 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테슬라가 여러분들 29% 가까이 되는데 항상 일론 머스크에 너무나 많이 좌지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볼 수가 있으면은 크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이 하나 보시죠. 참 똑똑합니다. 이 개념화를 잘 시키네요. 아주 여러분들 참 천재적인 사람 같아요. 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뭡니까? 아주 여러분들 설명을 잘합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디지털 에너지. 현재 사회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0년 50년 후에는 과거의 인류가 불, 전기, 바퀴, 원유, 원자력을 받아들였다고 했다고 말할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만든 디지털 상품인 거죠. 비트코인이 채굴 과정에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에너지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에너지인데 디지털 에너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9세기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이 개발돼 가지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역마차를 타고 오레곤 트레일이니 무슨 트레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골드러시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난 게 뭐죠? 사이버 월드에 금이 발견된 겁니다. 사이버 월드의 모던 골드러시가 여러분들 바로 비트코인 열풍인 거죠. 사이버 공간에 있는 여러분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빛의 속도로 에너지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결제 수단으로 좀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니까 송금이 가능하니까. 과거 인류에게 불이나 전기 석유가 생존과 발전을 위한 희망이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로서 인류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다음 단계의 기술적 진보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게 월가의 95% 최고 경영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금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자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금융 시스템을 전부 다 바꿀 수 있고 결제 시스템, 송금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고정소득 시스템, 채권 시장을 전부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금융계 의사결정자의 95%는 디지털 에너지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싼 겁니다. 아직은.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것은 미국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자산 및 비트코인 도입을 선도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 세계 모든 자본시장의 모든 기업은 자본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항상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좀 사야 되고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선점하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비트코인은 희망을 상징하며 이런 인류의 삶을 개선한 기술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기술입니까? 부자들이 자기 자산의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고 누구에든지 여러분들 가치를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결제 송금을 수시로 할 수가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불, 금속, 바퀴, 화학에너지, 전기 등이 인류의 희망을 상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기술의 연장선상의 디지털 에너지, 사이버 공간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채굴 과정에서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수학과 암호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사이버 세계에 에너지가 원천인 상품을 만든 겁니다. 커머디티를. 디지털 커머디티를. 그러니까 그 상품이 디지털 상품이기도 하고 디지털 에너지이기도 하고 디지털 자본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단박에 이해가 되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네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본, 디지털 금, 디지털 에너지, 그리고 그 디지털 에너지를 비트코인을 실시간으로 뭡니까? 결제하고 국제간 송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것은 80억 인구와 4억 기업과 수많은 기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운 곳에서 불이 희망이듯 고층 빌딩의 전기가 희망이든 비트코인은 빛의 속도로 에너지를 전송하며 결제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필요 없고 인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디지털 에너지로 희망을 나타냅니다. 비트코인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야기의 다음 패러다임 전환이자 다음 단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 이야기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네요. 참. 인터뷰가 아주 좋은 인터뷰네요. 아주 훌륭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잘라 가지고 몇 번 정도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은 이례적으로 아침 방송에 전부 다 여러분들 투자하고 비트코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쓸만한 그런 국내 기사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